오늘 이제 엑셀 두 번째 날이죠.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부터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라고 하는 엑셀의 이제 화면이죠. 편집창. 예, 여기다가 자료를 입력하고 자료를 복사하고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를 또 새로 집어넣어야 될 때 삽입을 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학습을 할 거예요. 자동 채우기는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접한 셀로 데이터를 똑같이 복사하거나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데이터들을 빠르게 입력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해야 되고 빨리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1씩 증가시킨다든지 뭐 10씩 증가시킨다든지 날짜를 하루씩 증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해볼 거니까는요. 자, 엑셀 화면에다 놓으시고요. 뭐 맨 앞에다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책에는 100이라고 되어 있네. 100. 뭐 100이든 10이든 1이든 만이든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입력하시고 나서 그 셀을 클릭을 하시면 셀 포인터, 즉 시커멓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 아래 점이 있을 겁니다. 점. 그 점에다 갖다 대면 더하기 표시 얇은 십자가 형태로 뜨는데 여기를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여기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가시면 복제가 됐네요. 그렇죠? 복제가 됐어요. 또 한번 해볼 거예요. 100이라고 쓰고요. 백이라고 써놓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20번째 줄까지 내려놨는데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힘들어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그 전에 있는 애가 간 것만큼씩 갑니다. 만약에 6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대학 입학 시험을.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합계를 계산하던 뭐 순위를 계산하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 60만 명의 명부들이 쭉 깔려 있잖아요. 그럼 계산을 한 후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요, 60만 번쯤 밑에까지 쫙 한꺼번에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드래그하면 드래그 한 것만큼만 가는 거고요. 처음에는 더블 클릭은 안 되죠. 처음에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원하는 영역까지 드래그를 해 놓으셔야 되고, 두 번째서부터는 왼쪽에 내려간 영역이 있으니까 더블 클릭을 하면 흉 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엑셀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행동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제가 뭐 어디를 클릭은 했지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요게 아직 남아있어요. 요 아이콘이. 제가 여기다가 무슨 어떤 거를 쓰기 시작하면 사라졌어요. 여기.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있긴 있는데 이거 자동 채우기 옵션이라 그러죠. 여기 가서 연속 데이터를 채워라 그러면 숫자가 증가돼요. 그냥 복사해라 그러면 똑같이 숫자가 복사가 되고, 여기 가면 연속 데이터 채우기 누르면 100서부터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100이라고 써놓고요. 여기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복제가 됐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 이때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 키 눌렀을 때는 천상 드래그 해야 돼요. 어떤 숫자를 입력해 놓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숫자가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 증가가 편할지 아니면 여기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서 야 연속으로 바꿔줄래? 이렇게 하는 게 편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를 여기다 써볼 건데요. 5, 10 두 개를 쓸 거예요. 5하고 10을 두 개를 쓸 거예요. 첫 번째 수는 5고요. 두 번째 수는 10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15 같긴 해. 그렇죠. 느낌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수학에서는 등차라 그러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5에서 10이니까 5 차이가 나더라 이거지.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으세요. 5하고 10이니까 여기를 자동차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드래그 할 필요 없어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증가시켜줘요. 5, 10, 15, 20 이렇게 5시 차이가 나니까 알아서 해주더라 이거죠. 편해요 사용법이. 예. 숫자에서 낱개를 하는 거 낱개 5를 써놓고 나서 드래그하면 복자가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되고 그렇죠? 여기다가 만약에 7 하고 써놓으면 5하고 7이니까 2 차이 나네. 그럼 여기는 9가 되고 여기 11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될까? 그냥 드래그나 더블 클릭하면 차이가 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자가 돼요. 57, 57, 57, 57 이렇게 복자가 된다고. 아까 숫자가 하나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니까 증가되더니만 이번엔 숫자를 두 개를 적어놓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5, 7 다음에 하나 건너뛰면 여기는 뭐가 될 거다? 9, 11 하나 건너뛸 것 같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5, 7 하나 건너뛰고 9, 11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해도 되고 5, 7 하고 이거를 요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이대로 복사가 하는 거야. 5, 7 빈칸 5, 7 비고 5, 7 비고 이렇게 5, 7 건너뛰고 5, 7 건너뛰고 5, 7 건너뛰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웬만하면 다 복자가 돼요. 숫자를 하나만 써놓고 드래그 할 때는 숫자가 증가가 됐지만 두 개를 잡거나 아니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그려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복사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 이제 옆에는 이렇게 써볼 거예요. 오늘이 4월 25일이죠?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바로 오늘 날짜가 들어갈 것 같고,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왼쪽에 있는 세미콜론. 아니면 여기서 그냥 2019년 4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들어가지. 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날짜잖아요. 그렇죠. 날짜는 년, 월, 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된다? 요 끄트머리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에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어라? 하루씩 증가되네? 맞죠? 그렇죠? 하루씩 증가된다고. 하루씩. 자, 그럼 얘를 는 해가지고 는이 아니라 컨트롤 세미콜론 똑같이 이제 날짜를 써줄 겁니다. 요 날짜를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저 아래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요 옵션을 또 눌러보는 거 옵션. 뭐라고 쓰냐면 야 똑같은 거 복사할 거니? 알았어 복사해 볼게.
똑같은 날짜 복사되는 거지 뭐. 아니 그거 말고 월 단위로 바꿀 거야. 월 단위. 그러니까 4월 25일로 시작했으니까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 이렇게 월 단위로. 그러다가 12월이 지나면 연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 옵션에 가서 연 단위로 채울 거야. 연 단위. 2019년 4월 25일에서 2020년 4월 25일, 2021년 4월 25일, 2022년 4월 25일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채우기 옵션에 들어가면 평일 단위 채우기 있어. 평일 단위. 평일 단위가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겠다. 오늘 목요일이죠? 다음날 금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월, 화, 수, 목. 월, 화, 수, 목 아니지. 월, 화, 수, 목.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 금, 토, 일. 목, 금, 토. 아니다. 여기가 목요일이지. 목, 금,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 그렇죠? 5월 6일이 5월 6일이 법으로 어린이날 못 놀았으니까 공휴일 합치니까는 대체 공휴일로 쉰다는 거잖아요. 엑셀은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만 노는 거로 처리되어 있는 거야, 국제적으로. 그래서 평일, 월, 화, 수, 목, 금만 나오게끔 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서 좀 입력할 때 수월하게 입력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네요. 코리아 1 써놔 있어. 코리아 1. 코리아 01, 코리아 1 이렇게 써 있는데 01이라고 써볼까요? 01. 이 경계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글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죠. 88 서울올림픽 이렇게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드래그하면 숫자 부분이 늘어요. 여기가 401호잖아요. 401호 401호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은평 401호라고 쓰든지 하여튼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된다? 숫자가 증가되는 거지. 글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애들 빈칸이 들어가든 어떻게든 간에 코리아 01 이렇게 숫자 부분이 있으면 숫자 부분만 자동 증가된다. 자동 증가된다. 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시트 2번 찍어보실래요? 밑에 시트 2번 여기다 시간표라고 쓰고요. 시간표라고 쓰고 여기 1교시 여기 월요일이야. (1교시) 월이라고 썼단 말이야. 여기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여기 1교시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나가겠죠? 그러면 1교시라고 되어 있는 자동 채우기를 아래 방향으로 훑어내리면 내가 2교시, 3교시, 4교시 꾸역꾸역 안 써도 자동으로 메꿔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여기도 월이니까 자동 채우기를 훑으면 날짜가 요일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 채우기 점에 가서 드래그만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갑자, 을축 이런 거 있죠? 갑, 을, 병정 이런 게 있고 자축, 인묘, 진성엄 이런 거 있죠.
갑에다 놓고 자동체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자축이며 진사음이니까 자축이며 진사음이 신유술에 하나 빠졌네? 하나 더. 네, 이렇게. 여기 갑을병정이니까 10개 돌고 여기는 자축이며 12개 도니까 60갑자라 60갑자. 갑자년생이 다음 갑자년이 되면 60년 도는 거지 60년. 그러니까 환갑 그랬잖아 환갑. 중국 사람들은 60갑 3000갑자라 그러지 3000갑자. 3000년이 지나야 환갑이야. 환갑을 많이 차리나 그러면? 환갑 차려 먹는 사람이 있어요? 3000갑자 하면 3000살이 돼야 3000살? 지금 만약에 3000살이면 언제 태어나신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 아니요? 와, 그러면 뭐 임진왜란도 다 보셨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사분기, 1사분기 이런 거 있잖아. 얘는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죠? 얘는 자동 체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5사분기란 말은 없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1사분기로 이렇게 쓰면 큰일 나. 뒤에 숫자가 증가돼. 앞에 있는 숫자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뒤에 숫자가 증가돼. 이렇게 써야 돼. 1 나누기 4가 아니라 그냥 1사분기라고 쓰는 거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위험하죠. 그 다음에 오늘이 4월이잖아. 4월. 그러니까 밑으로 자동 체크하면 5월, 6월, 7월이 들어가겠죠? 12월 다음에 뭔데? 13월 아니야. 1월이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어디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숫자가 증가됩니다 라고 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치지만 은평 401호, 402호, 403호 이건 규칙대로 하는 건데 갑을병정이니 자축인면이 뭐 일사분기니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건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엑셀에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잠깐 보러 갈게요. 파일. 그 다음에 옵션. 밑에 두 번째 옵션. 고급. 오른쪽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야 돼. 여기 있어요. 16페이지 여기 있어. 그림으로. 16페이지에 아래 그림 2번. 뭐를 누르면 거기에 갑자 을축 같은 게 있는지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이 고급 항목 오른쪽으로 쫙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항목이 있단 말이야. 얘를 클릭해 보면 있어. 아, 썬데이, 먼데이 이런 것도 있네. 제뉴어리, 페브리 이런 것도 있네. 일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데 이런 것들은 클릭하면 오른쪽에 삭제라는 기능이 안 떠요. 여기 자축이며 진사음이 있네. 갑을병정 있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거 있네. 60갑자. 이거는 목록 항목이 약간 흐릿하게 회색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은 못 건든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사장, 부장 써놓은 게 있거든. 사장, 부장. 여러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장, 부장 써놨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제가 과장이라고 써. 과장. 그리고 자동 체크를 훑으면 어떻게 돼? 과장, 대리, 사원,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반복되네.
어디 있었다고요? 파일, 옵션, 옵션. 그리고 고급, 오른쪽 밑으로 쫙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여기는 다 흐릿하잖아요, 회색으로. 더 내려갔더니 저기 갑자을축 밑에 사장부장이 있어서 봤더니 얘는 삭제가 돼. 다른 애들은 삭제를 못해요. 요런 거만 삭제가 되는 거죠. 요런 거 삭제를 하는데, 제일 위로 올라가면 새 목록이라고 있잖아요. 새 목록. 여기다 놓고, 엄마, 아빠, 누나, 형, 나, 동생, 강아지, 이런 걸 쓰는 거야. 우리 이제 권력 구조. 엄마 1순위, 아빠 2순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나, 네 번째가 형, 그 다음에 나, 밑에 동생, 강아지도 꼈어, 강아지. 저거 꼭 세로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옆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엔터 쳐가면서 아래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용자 지정은 옆으로 돼 있잖아요. 응? 옆에 사용자 지정이 옆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를 찍어보면은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돼 있어요. 이제- 예,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입력을 하셔야 돼. 그리고 얘를 추가를 누르면 내가 입력한 것도 하나 껴들어가. 근데 내가 입력한 거는 삭제가 가능한 거고, 다른 가불병정 같은 경우는 삭제가 안 되지. 자, 이제 이거를 확인 누르면, 확인. 그럼 아까 나 있었잖아, 나. 이 나를 자동 채우기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나, 동생, 강아지,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누나, 형, 나, 동생, 강아지.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지지. 채워지죠, 그렇죠. 왜 채울까? 아까 그런 듯이 빠르게 입력할 때. 빠르게 입력할 때. 규칙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아까 만들었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썼잖아. 권력 구조를. 규칙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입력할 때 아주 더없이 좋은 건데, 그럼 그것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순서를 변경할 때, 순서를 변경한다든지 순서를 나열할 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정렬이라 그래. 정렬.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이런 거 있지. 이런 정렬을 할 때도 자동 채우기로 한 거를 사용을 해요. 정렬. 얘를 추가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중간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포토라고 써놓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입력해 준 대로.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주의사항이 있어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사용자 목록에서 요거를 쓸 때 숫자는 안 돼. 50, 60, 15, 7, 200. 그럼 숫자를 이 순서대로 정리된다고? 아니지.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대로 정리를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막 숫자만 가지고 쓰면 안 돼. 안 받아줘. 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뭐 시트 2번이나 시트 3번이나 어디다 놓으시고요. 예. 자동 채우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뭐 숫자
테스트, 날짜, 시간 앞에 있는 글자는 쓰지 말고 여기다 100, 200 이번에 옆으로 가네. 그렇지? 100하고 200, 100하고 200, 100하고 200, 100하고 200 그렇게 지그재그되지 않아요? 맞죠?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옆으로 가면 돼. 옆으로. 안 된다. 컨트롤 키 눌러서 가야 되겠다. 100, 200, 100, 200, 100, 200, 100, 200 이렇게.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두 개를 드래그하면 100과 200 사이 100이니까 그 다음에 300, 400, 500, 600이 들어가겠지. 예. 그냥 두 개를 복제하려니까 여기도 100, 200, 100, 200 이렇게 하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면 그 내용이 복사가 된다.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100하고 여러분 100이란 자체를 드래그하면 뭐예요? 복사가 되죠? 100에다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어리지 101, 102, 103 나가겠지. 그럼 만약에 100이라고 써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101, 102니까 안 되니까 여기다가 200이라는 이 두 관계의 식을 드래그 해주면 어떻게 된다? 아, 100씩 차이 나는 거군요. 알았어요. 그렇게 가겠다 이거죠. 그 다음 것도 해보세요. 지구과학이라는 글자, 이건 순수 글자만 있네?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이런 것도 아니고 지구과학이라는 글자만 들어있잖아요. 그건 똑같이 복제가 되고 KS 1-1 그럼 뭐야? 다음엔 KS 1-2, 1-3 그렇죠? 날짜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냥 숫자가 날짜가 하나씩 증가됐네? 밑에 날짜는 뭐예요? 5일, 2월 5일, 3월 5일 아 이건 월 단위로 늘어난 거네? 그렇죠?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그 지구과학이란 글자 그 다음에 KS-0-1 그걸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1월 3일 밑에는 1월 3일은 어떻게 썼어요? 01월 03일은 01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1 빼기 3 오케이 여기는 1 빼기 5 그래 여기도 1 빼기 3 하자 5일이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상해졌어 1 빼기 5 쓰면 1월 5일이고 얘를 그냥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하루 증가된다 그랬죠? 날짜는 드래그하면 무조건 2일씩 하루씩 증가가 돼요. 그 밑에 거 어떻게 돼 있어? 1월 5일이. 한 달씩. 예, 그럼 드래그 해갖고 나서 두 개씩 2월까지 치고. 드래그 하고 나서 여기 옵션이 있잖아. 옵션에 가보면 월을 월 단위 채워라 그러면 월만 바뀌는 거고 2월 5일까지 치고 이래 되는데. 1월 5일이라고 먼저 써야 돼. 우리가 지금 전 시간에 배운 전 시간 그냥 전 시간에 하고 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 아래로 썼잖아. 1월 5일 쓰고 나서 얘를 아래로 훑었잖아. 이렇게.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뭘 하는 거지. 이걸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를 왼쪽으로 끌면 뭐가 돼? 감소돼요. 자동 채우기는 내리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가 되고 왼쪽이나 위로 올라가면 감소돼요.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 얘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 4월 24일 어제 날짜 나온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 18페이지 2번. 옆에 3번, 4번. 한번 지금부터 연습하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워크시트 편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어있는 종이를 하나 만드세요. 화면 밑에 보시면 시트 몇 번 하고 여기 빨간색 아이콘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르시면 빈 종이 생겨요. 빈 종이 생기니까 이 빈 종이 생긴 상태에서 B의 두 번째죠. B의 두 번째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대괄호 표 1, 대괄호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 번호, 이름, 점수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는 이제 대괄호 표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번호가 이제 1서부터 몇 번까지 있던 10번까지 있네. 그렇죠? 10번까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수야? 배우야? 서문탁도 나오고 홍경민도 나오고 박미경도 나오네. 예. 자, 한번 써보세요. 번호 1, 2, 3, 4는 일일이 쓰면 힘드니까 1 쓰고 나서 어떻게 한다? 자동차기 쭉 훑어도 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나서 뭐 하면 된다고 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세요. 그럼 번호가 매겨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즐겨이 해봐야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근데 이름이 어차피 다 다르니까 일일이 다 써야 되고 점수도 다 입력을 해야죠. 얘를 이제 입력이 다 되고 나면 얘를 좀 꾸밀라 그래. 꾸밀라고. 아까 시트 4번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직 안 꾸몄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꾸미는 연습을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데이터를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입력이 더디면 꾸미는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입력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블럭을 잡고 나서 가운데 맞춤을 하죠. 가운데 맞춤. 딱 가운데 들어갔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가 옆에 보면 테두리선 있어요? 테두리선? 가 옆에 보면 밭전차처럼 생긴 테두리선 있잖아요. 그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딱 눌러주면 선이 그려지거든. 그리고 이 첫 줄 있잖아. 첫 줄은 뭐 노란색을 칠하든지 책에는 약간 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들어갔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만 써도 보기 좋지. 꾸며지는 거지 이제. 테두리 선에서 테두리 그리기로 예, 블럭을 잡으셔가지고 가가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화살표. 그래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줄 항목의 이름은 블럭을 설정해서 뭐 색깔을 바꿔준다든지 색깔을 뭐 바꾸는 거야 뭐 검정 바탕에 흰 글씨를 쓰던 뭐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던 간에 지금은 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니까 여기 바탕 색깔만 좀 칠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뭐. 예, 뭐 녹색으로 칠하던 뭐 아니면 약간 옅은 색으로 하던 간에 상관없으니까 색깔을 칠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알고 봤더니 얘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인데 여기다 입력한 거야. 그러면 이 검은 테두리 있잖아요. 이 굵은 테두리, 겉테두리에다 맛을 갖다 놓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가요. 이렇게 겉테두리 여기 보면 겉테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겉테두리 블럭을 잡으면 제일 겉테두리가 있잖아요. 겉테두리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방 화살표가 뜨거든요. 이때 마우스를 끌고 가면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백을 자동 채우기 하라 했더니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 이렇게 되는데 겉테두리 끌고 가니까 이동이 되는 거지. 이동 통째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거지. 원래 드래그하면 이동인데 드래그하면.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 끌고 가면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요.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에. 그냥 겉테두리 마우스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갖다 대면 자방 화살표가 뜨거든요. 근데 컨트롤 키를 딱 누르면 거기 더하기가 나타나. 그러면 뭐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죠. 이때 드래그하고 가져가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면 복사가 돼요. 끌고 가면 이동이 되는 거고 컨트롤 키 끌고 나오면 복사가 되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책에서는 어떻게 써놨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사 컨트롤 C, 잘라내기 컨트롤 X 이런 거를 여기 보면 잘라내기라고 있단 말이에요. 잘라내기를 딱 클릭하려고 갔더니 컨트롤 X라고 써있네. 얘를 잘라내서 클립보드라는 곳에 넣으래. 클립보드가 뭐예요? 여기 집게 달려있는 판때기 있잖아. 연습장 집어넣고 이렇게 집게로 달리는 거. 클립이 달려있는 판때기라고. 클립보드. 초등학교 문방구에 가면 집게판이라고 팔아요. 거기다가 저장한다는 거야. 뭐를 복사! 잘라내기 그러면 어딘가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되는 공간을 컴퓨터용어로 클립보드라고 불러요. 잘라내기를 딱 눌러. 이렇게 눌러도 되고. 그럼 이제 얘가 기록이 어딘가에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 갖다 놓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흉 하고 이동이 되는 거지. 잘라내기 클릭하고 붙여넣기. 여기 있는 거를 잘라내기 또는 컨트롤 X 와서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그럼 일로 오는 거죠.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는 컴퓨터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을 깔고 들어가는 거지. 엑셀뿐만 아니라 어느 컴퓨터를 사용한다 사용자라면 복사, 잘라내기, 붙여넣기,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척척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블럭을 잡고 나서 컨트롤 X나 C를 누르면 복사하기나 잘라내기를 누르면 이 테두리가 껌뻑껌뻑거려요. 아직까지 테두리가 껌뻑거리잖아요. 자, 여기다 블럭 잡고 컨트롤 C 그랬더니 껌뻑거리고 있잖아. 껌뻑거리고. 그러면 이 껌뻑거린 영역이 컴퓨터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 놓고 다시 컨트롤 C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컴퓨터에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컨트롤 C 복사나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게 되면 겉테두리가 껌뻑거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위치에 와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붙여넣기를 누르면 아까 컨트롤 C 했으니까 복사잖아요. 복사. 이 내용이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 가서 컨트롤 V 그러면 또 붙어. 근데 여기 껌뻑거리는 걸 어떻게 없애느냐? ESC 키 누르면 없어져요. 그 이제 컨트롤 V가 안 돼. 컨트롤 V가 안 돼. 껌뻑거리는 게 없잖아. 영역 지정한 게 없잖아. 안 된다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더 복사했죠? 그게 하나 더 붙었잖아. 그럼 얘를 지우려면 어떻게 지울까요? 알맹이를 블럭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돼. 내용은 지워졌지만 모양은 다 살아있다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나서 아래 한글처럼 삭제하라 그러면 내용이 사라져요. 여기 테두리 선도 사라지는데 엑셀은 절대로 안에 글자 내용 겉에 모양 꾸며진 게 별도로 움직여요. 별도로. 그래서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삭제
이러면 안 되고 지우기 이런 거 누르면 안 되고 지우기 하려면 여기서 뭐를 해야 돼? 모두 지우기 눌러야 돼. 우리가 딜리트 키 누르는 거는요. 내용만 지우는 거예요. 내용만. 내용 말고 꾸며진 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또 서식 지우기 하면 어떻게 돼? 내용은 살아있어. 꾸며진 것만 지워지. 꾸며진 거. 가운데 맞춤. 뭐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그린 거. 노랗게 색칠한 거. 그게 서식이니까 서식만 지워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뭐라 해라? 모두 지우시오. 그러면 색깔도 사라지고 내용도 사라지고. 자, 이렇게. 자, 20페이지 볼게요. 문서 작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 채우기라는 것도 살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작성한 문서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수정. 인터넷상에서 어떤 자료를 퍼왔어. 근데 인터넷상에선 깨끗하게 잘 보였는데 그거를 한글 2010으로 복사해서 붙였더니 막 흉하게 글자는 보여있는데 글꼴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엉망진창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500페이지라면 그렇게 가져온 페이지가 500페이지야. 5페이지도 아니고 5페이지 같으면 그냥 대충 하더라도 5페이지 금방 하겠지만 500페이지 같으면 대충 하면 집에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빨리 작업해야죠. 그런 게 어려운 거지. 근데 우리 책 어디에도 500페이지 문서를 수정하는 건 없잖아. 5페이지조차도 없잖아. 5페이지조차.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하셔야 돼. 50페이지 되는 문서 이런 거. 여러분 혹시나 댁에서나 직장에서 엑셀로 작업하시다가 뭐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래. 근데 난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가져오세요. 뭐 그 회사 비밀 문서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여주시면 제가 촥 해드릴 테니까 그런 정도는 다 도와드리지. 제가 못하면 못 도와드리지만 아는 거야 해드리지. 옛날에 커피 한 잔씩 얻어먹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할 거야. 다 무조건 공짜야. 서비스. 재능 기부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본인한테는 막 정신없잖아. 모르면. 근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싱겁거든.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있지. 자, 근데 책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하고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두 세트가 딱 만들어졌는데 얘는 표 1이고 표 2고 근데 책에서는 얘가 붙어 있었죠. 표 1 밑에 이렇게 있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를 3번 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삽입 그럼 한 줄이 삽입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글자하고 본문이 떨어져야 돼. 제목인지 뭔지 몰라도 본문 사이하고 이런 제목 사이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여러분이 다음에 작업하실 때 수월해요. 이런 셀 오른쪽으로 밀리고요, 셀 아래로 밀리고 이런 거 나오는데. 해봐야죠, 이제.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10명이 아니라 한 3명 더 있대. 그럼 이렇게 3개를 블럭 잡고 나서 3개를 블럭 잡은 건 뭐냐면 이 3줄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비어있는 3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 3번에 가서요. 3번? 삽입 아까 한 칸 표 밑에 한 칸 띄워야 된다 했잖아요. 예, 여기. 삽입 눌렀더니 뭐 셀을 오른쪽으로 밀기 아래로 밀기. 아, 여기서 해서 그래요, 여기서. 그럼 어디서 해요? 여기에서 삽입을 누르면 아래로 밀기 하면 밀려지는데 얘만 밀린단 말이야. 그럼 어디서? 그러니까 여기 저는 3번 줄에 가서 3번 줄. 여기 가서 삽입을 누르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행 전체. 제가 3번 줄에 생각해서 여기 번호, 여기다 오른쪽 누르고 삽입 누르면 여기서 행을 통째로 내려라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안 되는데. 아니면 3번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 삽입 누르면 줄이 하나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줄 삭제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줄을 선택해서 오른쪽 누르고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 4줄을 블럭 잡고 삽입을 누르면 4줄이 또 들어가요. 너무 많이 집어넣으니까 이제 3줄을 삭제해야지, 삭제. 이때 블럭을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가 아니라
줄 번호에다 드래그 했거든, 줄 번호. 그러면 저 끝에까지 블럭이 잡히는 거지. 그래 놓고 이제 이 범위가 지정된 데 나가서 삭제 그러면 세 줄이 삭제가 되면서 올라온다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칸은 많아서 뭐를 두들겨 하기엔 편할 것 같은데 요 위에 뭐 아래 뭐 밑에 왼쪽 오른쪽 뭐가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기들한테 엑셀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 초등학생한테 잘 놀 거야. 뭐 옆에 뭐가 있든지 자기는 관심 없거든. 있는 것만 갖고 놀면 되는데 어른들은 옆에 있는 거 관심 쓰지도 않으면서도 괜히 신경 쓰이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야, 이것도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안 쓸 거면서도 괜히 신경 쓰는 거지. 그래서 누가 만드는 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세 명. 요 세 명을 만약에 블럭을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어떻게 돼? 홀라당 지워지지. 그럼 저 위에 올라가서 실행 취소 컨트롤 Z를 누르면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게 블럭 잡은 거는 세 줄을 늘리려고 그래. 늘리려고. 근데 이렇게 세 줄을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표 2도 늘어나거든. 표 2도 늘어나잖아. 이렇게 표 1만 늘릴 거야. 표 1만. 요렇게 블럭 잡아서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3부터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항상 보면 어떻게? 3부터 지정을 했잖아요. 세 칸을. 예예. 항상 3은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 하얗게 되는 거예요? 예. 아, 자 보세요. 블럭을 잡으면 블럭의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걔가 기준점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점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블럭을 따갖고 색깔이 다 하얗게, 다 퍼렇게 돼 있으면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지. 이 색깔이 허여니까 글자를 쓰면 들어간다는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았는데 현재 점수에 가 있는 건지 번호에 가 있는지 모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들어가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색깔이면 내가 지금 어디였지? 갸우뚱? 헷갈리고 그럴 거라고. 예. 자, 그래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삽입을 누르면 물어보죠. 야, 너 이거 블럭 세 줄 잡았는데 이 세 줄, 즉 10번까지가 있는데 얘네들을 세 줄을 밑으로 내릴 거야? 오른쪽으로 밀면 옆으로 벽돌 밀려나온 것처럼 삐져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삽입을 눌러놓으면 아래로 밀면 어떻게 돼? 통째로 밀려나갔죠. 그렇죠? 옆줄은 이상이 없죠. 옆 동네는. 근데 이거를 삽입해가지고 행이 뭐야? 줄이잖아. 줄. 통째로 삽입하면 옆에는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피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블럭 잡고요. 얘네들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 줄 블럭 잡고 삽입을 누르면 줄이 생기지. 아까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아래를 끌고 내려가면 통째로 옮겨가니까 여기 맨 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삽입해서 아래로 미세요 그러면 줄은 유지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번호를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쭉 드래그하면 번호가 조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뭐 홍길동, 일찜에, 이순신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뭐 50, 60, 70 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표 1은 13명이 되는 거고 표 2는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세 사람이 잘못 집어넣은 거야. 그럼 또 삭제해도 되잖아. 삭제. 근데 이렇게 블럭 잡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표 2가 난리 나는 거, 벼락 맞는 거지. 이렇게만 블럭 잡아서 그냥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 틀이 살아있잖아, 틀이. 그러니까 삭제를 누르면 밑에 있는 애들 있잖아. 6, 7, 8, 9, 10 있는 애들. 얘들을 위로 올리칠 거야, 위로. 밑에 올라온다고. 그 번호는 다시 번호 넘버링 매겨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기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비슷한 기능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에이, 귀찮아. 그냥 블럭 잡아서 이렇게 내려. 또 쓰면 되지 뭐. 쓰면 되지. 선은 서식 복사 눌러가지고 딱 찍으면 서식 복사가 채워지거든. 나중 문제고. 일단 써. 번호야 이따 쓰면 되니까 뭐 이순신, 뭐 연개소문 쓰물 거 아니야. 임꺽정. 그 다음에 일침에 뭐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건 번호 다시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매겨주면 되고, 또 블럭 잡아서 여기는 테두리선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빨리 뭐라도 입력을 할 줄 알아야지. 꾸미는 건 나중 문제고. 근데 우리는 꾸미는 게 이뻐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막 꾸미는 하고 신경을 쓰는 거야. 데이터 입력은 나중 문제고. 아니, 무조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지금 22쪽 보세요. 22쪽. 세 줄이 증가됐잖아. 거기다가 뭐를, 글자를 쓰고, 세 줄이 들어가고 나니까 번호가 중간에 깨져버렸잖아요. 그 번호 다시 조정하면 되지.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번호를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게끔 하는 것도 있어. 명령을 걸어야 돼, 명령. 여기는 1, 2, 3, 4 번호를 매긴 거잖아요. 여기다 명령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는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는 ROW. 얘가 뭐냐면 나 몇 번째 줄이니? 라고 묻는 거야. 얘 몇 번째 줄이에요? 5잖아. 5. 다섯 번째 줄 맞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1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 1, 2, 3, 4로 나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얘가 1 되지? 여기 얘가 5가 나오면 안 되지. 나 다섯 번째 줄 있어요 라고 명령을 걸어서 5가 나왔는데, 원래는 여기 1이 나와야지. 1이 나와야 되잖아.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주면 얘가 1 돼요? 5를 1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1이 돼? 1 플러스 4. 플러스 4? 그렇지. 뒤에다 빼기 4 하면 되지. 왜 모른 척 하세요? 5를 1로 만들랬더니, 야, 어떻게 만드냐? 엑셀은 특이한 게 있나 보다. 아니야, 똑같아. 산수야, 산수. 여기다가 4를 빼주면 되잖아, 4를. F2번 키 누르면 고칠 수 있다 그랬죠? 더블 클릭해도 고칠 수가 있지만, F2번 키 누르면 명령 안에 내용을 고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다 4를 빼면 돼, 4를. 4를 빼면, 현재는 5였는데 4 빼니까 1 되거든. 그럼 얘는 뭐야? 6번이죠? 여기 6번 줄이잖아, 6번 줄. 6에서 4 빼면 어떻게 돼? 6 빼기 4니까 2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된 거죠. 본래 번호 매겼잖아. 여기 10에서 4 뺐더니 6 되는 거 맞고. 그랬더니 얘는 없애달래. 얘는 필요 없는 애래. 그럼 보세요. 이 네 줄을 블럭 잡아서 제가 오른쪽 눌러서 삭제할 거란 말이야. 삭제.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이 얘를 메꿔야죠. 그러니까 위로 밀어내야지. 위로. 요 밑에 8, 9, 10 있던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이 4, 5, 6, 7 자리를 밑에서 위로 올려쳐야지. 했잖아. 근데 번호 이상 없죠? 번호 이상 없잖아. 1, 2, 3, 4를 쓴 게 아니라
얘가 9번 줄이었는데 9번 줄이었는데 9번째 줄이었는데 4 빼라고 해서 5가 되는 거고, 얘는 14번 줄이니까 4 빼니까 10 되는 거 맞고, 이렇게 함수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번호가 부여되니까 편하다고. 얘는 1, 1, 2, 3 더 썼으니까 중간에 삭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 번호를 재조정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죠. 이거 뭐 뒤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자, 얘가 현재 시트 5번인가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전 여기에 시트 5라고 보이네. 시트 5라고. 시트 5라고 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얘가 중간고사 성적표야? 개나리반 성적표야? 뭐야? 뭔가 있잖아. 이게 좀 성적이 입력 들어간 것 같은데, 성적이. 이게 뭐 글짓기 심사 결과야? 뭐야? 100일장 결과인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시트 5번이라고 보이세요? 시트 5번?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검게 변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1장이라고 써보세요. 101장 결과 이렇게 쓰면 엔터를 탁 치면 얘는 101장 결과라는 시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견출지 달잖아. 우리 견출지요. 그렇죠. 이 견출지를 달아주는데 얘는 101장 결과라는 견출지를 다른 거야. 그럼 걔를 딱 열어보면 어떻게 된가? 101장 시험 본 거 결과가 나와 있겠지. 그렇지. 예. 우리 견출지 많이 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101장 결과라는 시트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앞으로 쭉 가져가면 앞으로 가요. 요 이름이 있잖아. 시트 1번, 뭐 101장 결과 시트 이름이 있잖아. 이걸 시트명이라고 하는데 얘를 마우스 끌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마우스 끌고 가면 검은 삼각형 점이 쫓아다녀. 그래서 어딘가에 딱 놓으면 아, 글로 갔네. 끌고 가면 어디로 갔네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자, 보세요. 23쪽. 시트탭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면 내용이 지워지거든요. 기존의 이름이. 자, 보세요. 여기 시트 4번을 더블 클릭하고 나서 딜리트를 눌러. 딜리트 누르면 다 지워지잖아. 그게 아니라 얘를 더블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중간고사 이렇게 쓰시면 지워진다고. 그리고 중간고사는 101장 결과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럼 끌고 앞으로 가져가면 순서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지. 근데 보세요.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인쇄를 해놓은 거를 순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뜯어야지. 낱장 같으면 풀러가지고 위치를 바꾸면 되지만 이 책처럼 제본이 딱 돼 있는 건 어떻게 돼? 중간에 있는 거 북 찢어가지고 앞으로 가져가기도 그렇잖아. 근데 컴퓨터는 어떤다? 앞뒤에 의미가 없는 거야. 끌고 가면 앞이 되고 뒤로 가는 거야. 이렇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트가 너무 많아. 이런 시트, 이거 아까 우리 연습한 시트인데 이런 시트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시트 2번. 저는 시트 2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트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시트가 있는데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누르면 그냥 씩 삭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뭔가 입력을 해놓은 거 있잖아. 입력해놓은 거.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누르면 안 됩니다. 너 그러다 삭제 버튼 누르면 꽝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삭제를 누르면 경고음이 떠. 윈도우 10은 그나마 예쁘네. 윈도우 7에서는 쿵
저음으로 고음 저음이 섞여서 쿵 이렇게 뜨는 거야. 근데 모르고 삭제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 이제 못 찾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복구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막 복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숫자가 와서 막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데이터야 근데 모르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홀라당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그걸 껐어. 맞다. 아차 내가 뭘 모르고 삭제했나 보다. 머리 빡빡 긁다가 아차 삭제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열어서 봤더니 삭제한 거야 졸다가. 사장님 비자금 관리한 데이터인데. 그럼 난 잘리는 거지 그렇지. 기술자가 복구도 안 돼요. 그럼 이제 기술자를 불러와야죠. 어디선가 불러오든지 해야지. 사장님 몰래. 사장님 알게 불러왔다간 죽어나잖아. 근데 모르고 불러왔더니 이 사람이 경찰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야. 그럼 안 되지. 잡혀가잖아 또. 그렇죠. 이제 힘든 거지. 그러면 이걸 복구를 할 수 있을까? 아마 복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못해요. 아직 그거 못 배웠어. 암호 고르는 건 제가 풀 수는 있는데 암호 고르는 건 푸는데 쉬트를 삭제한 거는 아직 제가 복구를 못해. 안 해봤어요. 그건 공부를 안 해봤어. 그러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또 압수수색 같은 거 하다가 뭔가 이렇게 지워진 게 있으면 그거를 복구를 해야 또 증거를 채택할 거 아닙니까? 기술이 있겠지. 그런 기술이. 원래는 없다고 치는데 세상에 없는 게 어딨어. 다 있지.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괜히 모르고 쿵 삭제했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죠. 나 오늘 죽었다. 3번 외치고 사표 쓰고 나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관계가 얽힌 거라면 이제 위험한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별거 아니야. 연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삭제해버리면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것만 딱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중요한 것만. 그 상태로 파일에가 저장 누르면 요것만 딱 저장되니까 깔끔하겠지.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지. 예. 원래는 요 시트 있잖아. 중간고사 시트 있는 데를 아무데나 클릭하고 여기 서식이 있어요. 서식. 홈 메뉴를 누르시면 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시트 이름 바꾸기, 여기서 시트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를 배우면서 클릭, 더블 클릭,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거 배웠잖아요. 여기다가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고칠 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 야,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 여기다? 그러면, 삽입이 뭐야? 빈 종이 하나 삽입되는 거지, 뭐. 빈 화면 하나 삽입되는 거고. 삭제. 이거 삭제는 아니라 그랬잖아. 이름 바꾸기. 그럼 이제 또 꼬맣게 변해. 그러면 중간고사라고 하지 말고, 이게 기말고사야, 알고 봤더니. 그럼 기말고사 고치면 되고. 색깔도 넣을 수 있어요, 색깔. 얘는 빨간색, 쟤는 파란색, 얘는 노란색, 탭색을 녹색, 뭐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노란색, 그 탭의 색깔을. 그래서 기말고사는 빨간색이고, 백일장 결과는 파란색이고, 뭔지 몰라도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그래서 빨간 거는 뭐야? 지출한 거. 녹색은, 파란색이나 녹색은 수입 들어온 거. 색깔로 봐도 되잖아, 색깔로. 그 빨간색은 우리 회사에서 뭐 물건 사느라고 하여튼 돈을 나간 거를 거기다 기록한다든지. 저도 그렇게 해놨어요. 뭐 매달 돈 나가잖아. 카드값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뭐 통신비도 나가니까 그거는 탭 색깔을 빨갛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익 발생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강사료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녹색. 그러니까 녹색을 자주 보려고 그러지. 뭐가 들어왔는가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색깔별로 꾸며도 되지. 23쪽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도 된다. 숨길 수도 있어, 숨기는 거. 여기 100일장 결과라는 시트가 있는데 이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야, 남들한테.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누르면 어떻게 돼? 없어졌어. 시트 없어. 시트가 아까 100일장 성적 입력한 게 없어졌다고. 근데 모르고 내가 시트명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숨기기 취소란 말이 있네. 숨기기 취소는 뭐냐면 숨긴 게 있으니까 취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눌러보는 거지. 숨기기 취소를 눌렀더니 100일장 결과라는 시트가 어디 숨어 있었대. 확인 누르면 어딘가에 튀어나오겠지. 아, 요 앞에 있었구나. 앞에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 데이터 누가 안 건드렸겠지.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 없는 거, 누가 그러잖아.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그러잖아.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걸 가지고 또 좀 꾸미고 뭐를 또 작업하고 하는 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빈 종이 하나 더 만들어서 시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연간 판매량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하라 그랬는데 뭐 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파일에 가서 열기,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가서 이번에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엑셀 자료죠. 그렇죠? 엑셀 자료. 정보와 엑셀 2010 예제 파일에 가면 연간 판매량이라는 게 있나 봐. 연간 판매량. 여기 있다. 있네.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어. 그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밑에 시트 1이라고 적혀 있는 애 있잖아. 시트 1.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뭐로 바꾸래? 판매 현황. 이렇게 바꾸래.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판매 현황이 아니라 원래는 시트 1이었는데 여기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지금 판매 현황 시트고 얘는 중간고사 성적 시트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판매 현황이라고 이름을 고쳐주라는 얘기지. 이름을 고쳐주라는 얘기지. 그럼 시트 2번과 시트 3번은 없는 거죠? 없으니까 얘는 뭐 지워도 되고. 자, 이 판매 현황인데 시트 이름을 바꿔놨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우수라고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 우수. 이렇게 우수. 얘들만 복사해서 거기다 붙이래.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해보죠. 블록 잡고요. 블록은 드래그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수는 또 블록 잡으면 기존 블록이 깨지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 하면 다중 블록이 되잖아. 그렇죠. 다중 블록. 자, 블록 잡고 컨트롤 키는 또 블록 잡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블록, 컨트롤, 또 블록.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끌고 가려고 그랬더니 보세요. 이렇게 하나를 잡으면 굵은 테두리가 있어서 끌고 가면 되는데 여기저기 잡으면 여기저기 다중 블럭을 잡으면 굵은 테두리가 사라져요.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를 블럭 잡으면 굵은 테두리가 사라진다고. 끌고 못 가. 그래서 천상 여기 있는 복사 컨트롤 C 복사나 컨트롤 C를 눌러서 껌뻑껌뻑거리게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붙여넣기를 누르거나 컨트롤 V 그럼 이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표 2는 우수 제품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잠깐 여기 번호가 없다? 여기 번호가 없죠. 번호가. 번호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 A에다 번호 만들지 말고 B를 하나 더 칸을 만들면 되겠어. 여기 B.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럼 여기 한 칸이 생기잖아. 이렇게 한 칸이 생기잖아. 여기다가 번호. 여기다 1, 2, 3, 4 번호 매겨야죠. 번호 매겨야 되는데 아까처럼 1, 2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라 얘가 4번이니까 네 번째 줄이니까 자동 명령 걸면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게 무슨 명령이 뭐라고요? 는 R, O, W 로우 몇 번째 줄이라는 의미의 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건 함수라 그래 함수. 이거는 다음에 또 배우는데 엔터를 치면 네 번째 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지. 네 번째 줄. 얘가 4번 줄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1이 되려면 빼기 3 해야지. 빼기 3. 현재 나는 4번 줄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4번 줄이잖아. 다 4번 줄이지. 그러니까 4번 줄, 네 번째 줄에서 빼기 3을 해주면 4 빼기 3이니까 1 되겠지. 1. 얘를 아래쪽으로 쭉 자동 처리해주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고. 여기 경계선은 좀 줄이면 되지. 경계선을 줄이면. 요런 식으로 번호를 자동 부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 그런 거 모르면 1 쓰고 2 쓰고 두 개 블럭 잡아서 훑어도 되지. 훑어도. 아니면 1 쓰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는데 옵션에 가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그러면 번호가 증가가 되고,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해도 번호가 증가된다 그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이게 잡기라고 하지. 잡기. 잡스러운 기술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뭐 맡기면 뭔가 착 잘 만들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기술이 있어서 막 손기술이. 그게 잡기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기술들이에요. 거기 써있네. 24페이지에 떨어져 있는 범위를 블록 지정할 때는 첫 번째 범위는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드래그하고 이렇게 가중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복사, 그리고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 붙이기 이러면 되더라 이거지. 예. 연극대회 파일을 열어서 연극대회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연극대회라는 게 여기 있다. 연극대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제1회 청소년 연극대회 평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지역. 이 지역이 빠졌다. 그렇죠? 여기 지도교사하고 제목 사이에 지역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넣어주면 돼? 요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번 어떻게 돼? 아래로 밀면 안 되지. 오른쪽으로 밀어야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야지. 그러면 한 칸 생기잖아. 다시 여기에다가 지금 제목하고 지도교사 사이에 지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다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눌러도 생겨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우리 배운 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러면 얘를 아래로 밀면 밑으로 푹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래로 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밀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삽입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밀면 밀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뭐라고?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이걸 쓰라는 얘기지. 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 쓰는 건 쓰면 되잖아. 그 책하고 다른 게 뭐예요?
때깔이 다르잖아, 때깔이. 지도교사에 관한 요 색깔이 들어와야지, 일로. 여기 색깔이 여기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삽입을 하면은요, 여기다 삽입을 누르면 왼쪽이 생기잖아요. 왼쪽이 생기면 요 왼쪽 걸 따라온다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작품성에다 삽입을 누르면 어떻게 돼? 지도교사께 따라온다고. 근데 우리는 요 지도교사 왼쪽에 서울을 넣어야 되니까, 지역을 넣어야 되니까 제목에 있는 서식이 따라온 거지. 그럼 색깔을 어떻게 맞추면 좋아요? 여기 색깔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벌어졌죠?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큰일 나지. 글자가 사라지잖아. 아, 글자 사라지고 나서 글자를 고친다? 아, 이것도 시간 걸리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있는 때깔만 일로 가져오면 어떨까? 여기에 있는 글자는 얘는 따다닥 붙어있고 얘는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아까 붙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보이잖아. 얘는 글자를 붙였었고 색깔도 다르고 얘들의 서식, 여기 서식 복사라고 있어. 서식 복사. 꾸며진 거를 서식이라 그래. 엑셀에서. 파워포인트에서도 꾸미는 거를 서식이라 그랬어요. 이 서식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훌 비벼. 그대로 따라 들어와. 예를 들어서 우리 미용실에 가면 배우들 있잖아, 모델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죠. 그 사람 머리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양새만 오는 거잖아. 모양새. 머리카락은 내 거잖아. 데이터는 내 건데 여기 있는 꾸민 게 이쁜 거야. 그러면 서식만 복사해서 여기다 비벼주면 여기 있는 꾸민 게 여기로 들어온다고. 꾸민 게 들어온다고. 아까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 이거 아까 뭐 집어넣었잖아, 번호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도 없고, 색깔도 없고, 엉망이잖아요. 그럼 얘를 서식 복사 눌러서 여기다 클릭만 해도 돼, 그러면. 똑같이 모양이 들어오잖아. 그럼 마치 처음부터 만든 것처럼 때깔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색깔이 요거랑 때깔이 같거든. 요거랑 때깔이 같거든. 근데 지금 지도교사에 있는 때깔로 오래. 요거 있는 색깔이 여기로 오면 좋겠어. 그러면 서식 복사 눌러서 굳이 비비지 않아도 돼. 클릭만 해도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똑같이 일로 오니까 1대1로. 그러면 모양새가 똑같아졌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네. 서식이란 말은 되게 복잡한. 보세요.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스타일, 뭐 이런 게 다 서식이야, 이게. 그래서 얘는 글자마다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잖아요. 얘가 무슨 서식이냐면, 요거 서식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균등분할 들여쓰기라고 되어 있네. 얘는 글자가 그냥 가운데 맞춤이야. 가운데 맞춤이라고. 얘는 또 색깔이 하얀색이지만 얘는 또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여기 색깔 칠해진 게 다른 색깔로 칠해졌잖아. 그러니까는 균등분할은 맞춰주고 색깔은 빼버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대로 가져와야 돼. 그대로. 내용은 빼더라도 모양 꾸미는 건 똑같이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말고 그냥 요 색깔로 가자, 요 모양으로. 그러면 얘를 서식 복사 눌러서 여기다 클릭해주면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서식만 붙는 거지, 서식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엑셀에서. 한글 2010도 있어요. 파워포인트 2010에도 서식 복사라는 말이 다 있어요. 예. 앨범 판매란 파일 한번 열어보실래요? 앨범 파일. 잠깐만. 여기 지금 평가표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평가표 말고 시트 2번, 시트 3번은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
평가표 위에 사용하지 않는 워크시트는 모두 삭제하래. 그럼 어떻게 삭제해요? 여기 평가표라는 시트가 있잖아. 옆에 시트 2번 있죠? 오른쪽 누르 삭제. 시트 3번도 아무것도 없네. 오른쪽 누르 삭제. 보고서를 가져가려고 봤더니 이 안에 뭐 잡다한 종이가 낀 거지 지금. 다 빼버리라고. 평가표라는 것만 딱 껴서 갖고 가겠다 이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헷갈리시는데요.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열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여기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꾸미는 거를 이게 아까 균등물알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 모르시더라도 글자를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막 써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맞다 이게 번호를 자동으로 명령 걸어서 번호를 부여하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기억 안 나. 그럼 내가 1, 2, 3, 4 써야지 하고 써보는 거야. 그러다가 저 번호를 어떻게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막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어디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슉 들어오는 거죠. 나는 한 개도 관심 없어. 번호 매기는 거. 근데 막 번호 매기는 걸 가르쳐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 짜증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연습해보면 어떻게 돼? 막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야. 궁금증 생기고 뭔가를 또 본인이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를 또 깨우치게 되고 엑셀에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재밌다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옆에서 막 가르쳐 준대 그러면 싫은 거야. 그런 게. 자, 25쪽에 보면 앨범 판매라는 파일이 있어요. 앨범 판매라는 파일. 앨범 판매라는 파일이 있는데 앨범 어디가 저기 있다. 판매표가 있고 가요 판매가 있네. 판매표가 있네. 판매표. 요 가요 것만 가져오래. 가요 것만. 여기 있는 제목하고 제목. 여기 제목 있잖아. 여기 두 번째 줄에 제목 있죠. 얘하고 여기 거북이 이선희 윤도현 해가지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제목하고 얘하고 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위아래가 블럭이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요 판매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래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복사하는. 자 여기 이만큼. 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이 동네하고 아래 동네하고 서로 동네가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 윗동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아래 동네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복사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C 왼손만 가지고 컨트롤 C 누르고 그러면 위아래가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요 판매라는 시트로 와서 어딘가에다가 B2 여기다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될까? 들어왔잖아. 응?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하면 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뭔가를 잘못한 거겠죠? 자, 지금 판매표라고 하는 데 가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했는데 여기 너비가 이렇게 됐거든. 너비가 이렇게. 이건 뭐냐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벌어지거든. 이렇게. 여기 브라운 아이드 이거 여기도 더블 클릭하면 경계선이 이렇게 브라운 아이드 걸죠. 여기 기획사도 더블 클릭하면 좀 벌어지고 앨범 판매일도 더블 클릭하면 좀 벌어지고 나머지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얘가 복사해서 붙이면 요 너비가 그대로 오진 않아요. 너비도 그대로 오게 하려면 명령을 걸어야 돼.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복사해서 우리가 어딘가에다 붙였잖아. 이렇게 붙였더니만 이게 너비가 안 맞지. 그러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주면
벌어진다고 이렇게. 얼마만큼 벌어져요? 알아서. 아, 글자에 맞춰서? 글자에 맞춰서. 파일 크기는 어때요?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좁혀지지. 여기 장르는 두 글자밖에 없죠? 여기 경계선을 C하고 D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좁혀지거든 대신에. 이런 데는 하지 말고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안 보이고 앨범 판매일도 그 다음에 기획사도 이렇게 되면 좀 벌어지거든. 다운로드 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벌어지고. 근데 파일 크기 같은 경우는 경계 더블 클릭하면 줄어드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 장르 같은 경우도 더블 클릭하면 두 글자니까 획 줄어들거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래도 글자가 눈에 보이게끔만 하면 되지. 예.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하고 관리할 때는 세상에 없는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거래 물건이 있었단 말이야. 물품들. 그 물품들 목록을 가지고 새로운 목록을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가요 부분이 있네. 가요. 클래식도 있고 가요도 있는데 이 가요 부분만 따로 추려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가요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를 한데 모아야지. 여러분들 여기 파일 코드 있죠. 파일 코드. 옆에 장르가 있고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매액도 있고 앨범 판매일도 있죠. 앨범 판매일 여기다 클릭해보세요. 이 동네다 클릭해보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보면 기억에서 히읗이라고 있을 거야. 기억에서 히읗 눌러보세요. 히읗에서 기억 누르면 날짜가 최근 날짜, 옛날 날짜. 기억에서 히읗 누르면 옛날 날짜 위로, 최근 날짜 아래로 가거든요. 본래 이 날짜별로 기록이 돼 있었을 거란 말이야. 레코드 판매하고 하는 회사에서는 날짜별로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날짜별로. 근데 이 중에서 가요만 따로 추려오라는 거지. 가요만. 근데 가요를 보세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장르라는 동네 있죠. 장르. 그 동네에다 클릭하시고 기억에서 히읗 눌러보세요. 그러면 OST, POP, 팝, 가요, 클래식, 가나다 순으로 정렬됐거든. 그래서 가요가 모인 거야, 이렇게. 가요가 모였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학생들 신상 기록 카드가 왔어. 신상 기록 카드가 왔어. 신상 기록 카드를 봤더니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따로 정리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이 카드를 보다가 남자 거 저쪽으로 휙, 여자 거 저쪽으로 휙, 그래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 보관해서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돼? 일단 입력을 해. 그래서 날짜별로 입력을 하든지 입력을 했는데 여기 가요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 가서 다시 정렬을 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나다 순에 의해서 모인다고, 가요는 가요끼리, 팝이면 팝끼리 모인다고. 이렇게 작업을 한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딱 모여있지 않는데 모아놓은 거지, 저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은 들어가야지. 항목 이름은. 알맹이만 가져오면 안 되잖아. 제목 이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잡고 그래서 컨트롤 C 그래서 원하는 곳에 와서 컨트롤 V 그러면 붙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애는 너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어디는 너비가 남아 돌고 어디는 너비가 부족하고. 근데 이거를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을 마우스로 이렇게 펼쳐도 돼요. 얘를 좁혀도 되거든.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좁히지 않아도 되지. 좁혀놓으면 흉하기도 해. 너무
짧아서. 그럼 이것도 너무 많이 넓혀 놓은 거야. 그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은 알아서 모인다고. 얘는 또 부족하거든, 부족해. 이 부족해서 샵샵샵 뜬 거거든요. 그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짠 하니 벌어지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날짜라든지 뭐 기획사 같은 경우도 조금씩 넓혀주면 좀 보시기가 수월하겠지, 보시기가.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배우는 거니까,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꾸미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막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를 가져오는 거는 나중 문제고, 엑셀에다가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하세요. 이런 것도 입력할 수 있잖아. 이런 거를 그냥 책에도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한번 입력해 보는 거지. 입력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야. 입력하다 보면은, 야, 번호 같은 거 이거 매길 때, 번호 매길 때 1, 2, 3, 4, 5, 6, 7, 8, 9, 10을 일일이 매겼단 말이야. 모르니까. 야, 이 번호를 어떻게 자동으로 부여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생기겠지. 이거야 어차피 글자가 다 다르니까 다 따로따로 써주는 거지만, 번호 같은 경우는 다 순차적으로 가는 번호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입력할 수 없을까? 막 고민을 해볼 거란 말이야. 그런 기능이 있는 거를 몰랐단 거지. 알고 나면 어떻게 돼? 그게 쉬우니까 그걸 쓰겠지. 저는 엑셀을 배울 때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한 개도 모르고 그냥 입력부터 해본 거야. 입력을 한참 하다 보니까 뿔딱지가 나지. 야,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안 돼? 근데 그런 생각은 가졌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책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있다가 세월이 지난 거예요. 계속 지나다 보니까는, 야, 번호 자동 부여하는 거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서? 야, 그게 뭐야? 했더니, 야, 그거 자동 채우기 하는 거 있지? 그거 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해봤자 이렇게 개뿔이나 돼? 그러니까 이제 요령이 뭐냐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는 거. 그때 난리가 났네? 밀려나가 버렸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 오, 됐네?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 근데 책 없이 공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걸 누가 알려주니까 쉬운데, 근데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자, 컨트롤 키 눌러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화부터 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뭐를 할 거냐면, 엑셀에서 꽃이라고 불리우는 꾸미는 거. 저도 아침에 뭐지 이렇게 바르고 나왔어요. 꾸몄단 말이야. 막 땀 흘려서 다 지워졌지만. 엑셀도 꾸미면 예쁘잖아. 여러분도 다 예쁘게 오셨잖아. 그렇게. 그게 서식 지정하는 거니까, 엑셀은 또 엑셀만의 꾸미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공부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여기 아까 기억 정리하는 것만 읽어봐서. 어떤 거? 가나다 정리하는 거. 여기 아무 데나 놓으시고요. 이 동네 아무 데나 놓으시고, 기억에서 히읗 이렇게 누르면 가나다 순, ABC 순으로 바뀌어요. 보면 안 돼요? 이제 세밀한 거는 또 배우면 되니까는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